남들은 타임슬립하면 황자나 세자가 되던데 근데 난 하필이면 거지냐고. 빨리 봐. 저기서 몸을 팔아 장례를 치른대. 대체 무슨 일이야? 가까이 가보자. 같이 가. 최가 큰딸 아니야? 어쩌다 저렇게 몸을 팔게 된 거지? 생전에 엄청난 선인이셨지만 돈을 몽땅 가난한 사람 돕는 데 쓰셨어. 장례 치를 돈조차 안 남기고. 에휴. 착한 사람만 손해내. 오지랖 부리지 말자. 어이. 저리 가라! 다들 해산해. 오늘 박현수 군수님이 바깥시회를 여니까 여기서 분위기 망치지 마. 자, 다들 해산합시다. 이 고대는 정말 엉망이네. 여기선 몸 팔아 장례 치르는데 저기선 시회를 연다니. 빨리 안 꺼져! 왜 사람을 때려요? 저기요. 괜찮아요? 도련님, 제발요. 저 좀 사주세요. 저기요, 아바씨. 제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당신을 살 돈이 어딨어요? 선비 여러분, 오늘 시에서 우승자에게는 은 50냥을 드립니다. 시집기? 맞다. 내 9년 의무교육이 헛된 건 아니지. 50냥. 내가 간다. 오늘 시에는 박현수 군수님 손에 있는 이 겨울강 낚시 그림을 주제로 하겠어. 여러분 모두 무대에 올라 자유롭게 시를 지어보시오. 우승자에게는 은 50냥이 주어질 것이요. 정무현 선생님 말이야? 정 선생님은 황제폐하의 스승이시잖아. 그분 눈에 띄면 출세길이 열리는 거라고. 겨울강각시 그림이라. 생각났다. 거지가 시를 짓는다고? 저것 봐, 거지가 무대에 올라갔어. 오늘 아주 볼만하겠는데? 우리 강림시에서 제일 젊은 선비 문태성이잖아. 오늘 1등은 무조건 저 사람 사지겠네?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문태성이라고 합니다. 박현수 군수님을 정 뵙습니다. 선생님. 박현수 군수님을 뵙습니다. 박민수라는 저 거지, 사람들의 주름 앞에서도 저리 당당하다니. 꽤 흥미롭건. 인사는 됐고 시작해보시오. 거지가 진짜 시를 쓰면 내가 물구나무 서서 똥을 먹는다. 정 선생님, 다 썼습니다. 진짜 빨리 쓰네. 저 거지, 분명 악필일 거야. 정 선생님, 저 자는 그냥 거지입니다. 일부러 난동을 피우러 온 거니 시위에서 쫓아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저 박민수라는 자가 정말 학식이 없는 걸까? 정 선생님, 살펴봐 주십시오. 좋아, 한번 보지. 이 글씨는 이건 좋다. 명필이야. 아니 이건 내가 배운 건 서해 대가의 행초서라고. 이 사람 글씨마저 인정받지 못한다면 정무현 저 영감도 그저 그런 이름만 번지르르한 녀석일 뿐이지. 민수군, 이 글씨체는 자네가 창작한 건가? 꿈속에서 배웠습니다. 초서라고 합니다. 초서라. 처음 창작했다는 뜻이로군. 좋은 이름이야. 아주 좋아. 꿈속에서 배웠더라. 결국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군. 이거지. 정말 흥미롭군. 선생님, 이번은 시위인 만큼 시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글씨를 아무리 잘 썼다 한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맞아. 그래도 시를 잘 써야지. 맞습니다. 그럼 정 선생님, 시부터 보시죠. 그럼 정 선생님, 시를 먼저 보시죠. 천산에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만길에 사람 발자취 끊어졌네. 외로운 배에 도롱이 삿갓쓴 노인. 홀로 차가운 강에서 눈을 낚네. 좋은 시군. 정말 좋은 시야. 절묘하군. 그림이 시를 위해 왔고 시가 그림을 위해 태어났네. 눈을 말하지 않았으나 어느 곳 하나 눈 내린 풍경이 아닌 곳이 없구나. 혜성선비, 시는 다 지었나? 선생님께서 바로잡아 주십시오. 정률이 맞지 않고 문맥이 매끄럽지 않네. 이것도 시라고 할 수 있나? 가져가게. 여러 학자 여러분, 내가 선언하노라. 오늘 시회의 1등은 민수군이 차지했어. 훌륭해. 맞아. 여봐라, 상금 50냥을 민수군에게 주거라. 내 첫 자본이
드디어 들어왔구나. 민수군, 내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민수군, 이 초설을 내게 가르쳐 줄 수 있겠나? 선생님께서 배우길 원하신다면 학생인 제가 당연히 가르쳐 드려야죠. 뛰어난 자가 스승이 되는 법. 스승님, 학생의 절을 받으십시오. 아, 정무현은 당대의 대유학자인데다 왕의 스승이라는 직함도 있는데 내가 그의 스승이 되면 왕의 스승의 스승이 되는 거잖아. 말도 안 돼. 정 선생님, 저는 그저 보잘것없는 평민입니다. 어찌 감히 선생님의 스승이 되겠습니까? 제 명을 재촉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저를 고집하신다면 전 절대 선생님께 초설을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알겠네. 그럼 절은 생략하겠네. 그러니 꼭 가르쳐 주게나. 좋습니다. 그럼 3일 후에 이 체본을 가져다 드리죠.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알겠네. 민수군, 살펴가시게. 박민수는 거짓인 분이긴 하지만 정 선생님의 눈에 들었으니 앞날이 아주 창창하겠어. 나도 친하게 지내둬야지. 도련님처럼 시선 같은 분이 정말 날 마음에 들어 하실까? 이신양 아버님 장례 치를 돈 내가 내겠어. 감사합니다, 도련님. 저 유진이는 앞으로 도련님을 위해 소나 말이 되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번 50냥으로 최유진과 이 집을 사고도 5냥이 남았지. 사업 시작할 자금으론 충분해. 유진이가 집에 없나? 이 밤중에 어딜 간 거지? 설마 도망간 건가? 누구세요? 밖에 누구 있어요? 유진아, 나야. 나 돌아왔어. 유진아, 방금 왜 불을 안 켰어? 남편, 돈 버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저 혼자 집에 있을 땐 불을 끄면 등유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니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거지였는데 오늘 이렇게 집도 생기고 살림 잘하는 아내까지 얻을 줄이야. 아내, 앞으로는 이렇게 아끼지 않아도 돼. 내가 뭘 가져왔는지 봐. 우와, 돼지고기네? 쌀이랑 밀가루도 엄청 많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야. 이것도 있어. 이렇게 예쁜 비녀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빨리 꽂아봐. 내가 볼 수 있게. 남편, 우리 집에 남은 돈도 별로 없는데 저한테 돈 쓰지 마세요. 아내, 무슨 소리야. 내 아내가 됐으면 당연히 잘해줘야지. 말 듣고 꽂아봐. 네, 그럼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응? 비녀 하나 꾸는데 옷까지 갈아입어? 이게 내가 산 아내라고? 남편, 저 예뻐요? 남편, 오늘 밤 전 당신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대로 타임슬립해서 아내까지 얻었으니 이제 무슨 사업을 할지 생각해 볼 때군. 남편, 공부하려면 머리 써야 하니 단물 좀 마시고 보충해요. 이 이단물 맛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그럴 리가요. 제가 맛볼게요. 문제 없는데요? 흑설탕은 원래 이래요. 약간 탄맛과 쓴맛이 나거든요. 잘 됐어, 아내. 무슨 사업을 할지 알겠어. 남편, 뭐 하신 거예요? 그냥 좀 흥분해서. 남편, 아까 사업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사업이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흑설탕은 쓰고 떫은 맛이 나니까 수채 흡착법을 써서 정제하면 달콤하고 떨지 않은 고급 설탕으로 만들 수 있어. 어머, 여보. 우리 집 몇 달치 흑설탕을 다 부어버리면 어떡해요? 걱정 마. 날 좀 믿어보라고. 아니, 여보. 숯은 왜 넣는 거예요? 망했어. 이 설탕물은 다 버리게 생겼네. 이게 뭐예요? 새하얀 게 꼭 눈 같아요. 정말 예뻐요. 이건 고급 설탕이라는 거야. 한번 봐봐. 정말 달아요. 흑설탕의 쓴맛이나 탄맛이 전혀 안 나요. 남편, 이게 당신이 말한 사업이에요? 응, 내일 강림시에 가서 고급 설탕을 팔 거야. 부잣집 사람들이 엄청 좋아할 게 분명해. 고급 설탕을 팔겠다고? 가, 여긴 단가야. 설탕에 차고 넘친다고. 사장님, 일단 제 물건부터 보시고 말씀하시죠. 보세요. 이게 뭡니까? 설탕이에요? 네. 난 왜 한 번도 못 봤지? 맛보세요. 아니, 이 고급 설탕이 어쩜 이리 달아요? 너무 맛있잖아. 이 고급 설탕이 우리 가게에 있는 어떤 설탕보다 달구나. 젊은이, 한 근에 얼만가? 한 근에 한 냥입니다. 어찌 그리 비싼가? 비싼가요? 아니, 우리 가게에 흑설탕이 100문인데 이건 흑설탕 10근가치잖아. 사장님, 셈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흑설탕은 널렸지만 고급 설탕은 한성에서 저한테만 있습니다. 게다가 사장님 가게에만 독점 공급해드릴게요.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나 상인, 평민들이 다 사장님 가게로 오지 않겠어요? 희소성이 있는데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비싸네, 젊은이. 하나도 안 비싸. 그 고급 설탕 내가 다 사겠네. 이 고급 설탕 말이야. 내가 다 살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살펴가세요. 이번엔 고급 설탕 10근만 만들었는데 10냥을 받았네. 하지만 흑설탕 3근이면 고급 설탕 1근을 만들 수 있지. 원가가 300푼인데 700푼이나 남다니 이건 완전 풍리잖아. 시간도 늦었으니 다른 가게에서 흑설탕 좀 더 사고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품질 좋은 고급 설탕이 겨우 1냥이라니. 그래도 너무 싸. 게다가 그 녀석이 말하길 한성왕조 전체에 이런 품질의 고급 설탕을 파는 곳은 자기네뿐이라잖아. 이건 분명 독자적인 설탕 제조 비법이 있는 거야. 내가 그 비법을 손에 넣으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 도수야! 도수!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빨리 가서 아까 그 고급 설탕 팔던 녀석 좀 잡아와. 그리고 뒷조사도 좀 하고 설탕 제조 비법도 꼭 알아내. 만약 거절하면 없애버려. 네. 어때? 알아냈어? 사장님, 그 이름 포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 녀석 이름이 박민수랍니다. 시외에서 강설이라는 시로 모든 선비들을 누르고 정 선생님의 극찬을 받은 그 박민수라고요. 엄마! 박현수 군수님이 친해지려고 하시는 그 사람 아니야? 손 안 대길 천만다행이군. 안 그랬으면 나 죽을 뻔했어. 동수, 앞으로 그 박민수 형제가 오면 무조건 1근에 10만 원씩 쳐서 사드려. 그리고 꼭 잘 보여야 해. 절대 미움 사면 안 돼. 네. 가봐! 네. 유진아, 나왔어. 남편 떠나고 나서 생각할수록 걱정됐어. 한성 왕조엔 고급 설탕이 없잖아. 당신이 팔러 가면 어린애가 돈 든 거랑 다를 게 없어.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했어. 다행이야. 드디어 무사히 돌아왔구나.
안심해도 돼. 이거 잊었어? 내가 정 선생님이 인정하신 인재라는 거.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내 신분을 조사해보면 함부로 못 건드릴 거야. 남편, 이런 것들 이미 다 생각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지. 내가 어디 경솔한 사람이냐? 이제 나 좀 놔줄래? 이것 봐. 당신 주려고 산 새 옷이야. 마음에 들어? 정말 예쁜 옷이네. 그럼 빨리 가서 갈아입어봐. 남편, 와, 남편, 예뻐? 예뻐. 옷도 예쁜데 사람이 더 예쁘네. 말은 참 예쁘게 해. 얄미워. 박민수, 당장 굴러나와. 강민호, 마침 널 찾으러 가려던 참이었어. 반년 전에 빌린 돈은 이미 다 갚았는데 아직 차용증을 안 돌려줬잖아. 박민수, 지금이 어느 때인데 차용증 타령이야? 넌 이제 끝났어. 당장 나랑 이장님한테 가자. 남편, 강민호, 저 사람 심상치 않아요. 이장님이 안 불렀는데 당신을 밖으로 깨어내서 해치려는 걸지도 몰라요. 저 녀석이 이장님 명령을 거짓으로 전할 만큼 간이 크진 않아. 그럼 나도 같이 갈게요. 당신은 집에서 얌전히 기다려. 걱정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가자. 이장님 뵈러. 안민수, 이장님 뵙습니다. 어르신들 뵙습니다. 그런데 이장님께서 절 부르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민수야, 집 문서를 내놓아라. 저희 집을요? 어째서 내놓으라는 거죠? 애초에 널 선비라 생각해서 집을 팔았던 거다. 이제 네 정체가 드러났으니 그 집에 살 자격이 없다. 무슨 정치가 또 있다는 거죠? 건방진 박민수, 감히 이장님께 따져? 네가 밖에서 한 더러운 짓들을 우리가 모를 줄 알았냐? 제가 무슨 더러운 짓을 했다고 저희 집을 빼앗으려는 겁니까? 박민수, 어디서 변명이야. 사실대로 말해주지. 네가 박 선생님의 강서를 훔친 거 다 들통났어. 박 선생님? 예전 서당 선생님이잖아. 내가 장사를 좀 했다고 어떻게 박 선생님 거가 돼? 어르신들, 박민수가 박 선생님의 시를 몰래 도용해 시회에 참가했고 심지어 1등까지 차지했습니다. 맞습니다. 박민수는 제 옛제자였는데 나중에 집안이 기울어 거지가 되자 서당에 오지 않더군요. 그 강설은 제가 우연히 지은 것인데 그가 남과 겨루는데 쓸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제자 복이 없군요. 저 녀석이 선생님의 시를 도용하다니. 우리 마을 전체가 망신을 당하게 생겼어. 그러게 말이야. 앞으로 마을 아이들이 글을 배우려 해도 근처에서 받아줄 선생님이 없을지도 몰라. 박민수 하나 때문에 온 마을에 학업길이 막혔어. 집을 뺏는 것만으론 부족하니 마을에서 쫓아내야 해. 한민수, 이 지경이 됐는데도 할 말이 남았냐? 그토록 떠들었지만 결국 다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잖아요. 실질적인 증거는 있습니까? 증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해? 증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 다들 알다시피 넌 글 공부를 5년이나 했지만 아직도 평민 신세잖아. 네가 정말 강서를 지을 실력이라면 진작에 과거에 급제했겠지. 이 시는 분명 네가 훔친 거야. 그렇다면 증거는 없다는 거군요. 여러분께 묻죠. 고작 저들의 몇 마디로 절 죄인 취급할 셈입니까? 박민수, 너 당장 물 끓고 사죄하지 못해! 휴, 박민수, 우리도 널 믿고 싶지만 내 실력으론 도저히 지을 수 없지 않느냐. 강설 같은 시를 말이야. 누가 내가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까? 그대 보지 못했는가? 항아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바다를 굽이쳐 흘러가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 그대 보지 못했는가? 맑은 거울 앞에 백발을 슬퍼함을. 아침엔 푸른 실 같더니 저녁엔 눈송이가 된 것에 장강이 동으로 흘러가며 물결로 씻어내렸네. 천고의 풍류 영웅들을 시중에 등불 켜고 검을 바라보고 꿈속에서 나팔 소리 울리는 병영을 헤매네. 진영에서 구운 고기를 나누고 악기 소리 병방에 울려 퍼지니 가을날 전장에서 병사들을 점호하네. 이 시대 다 네가 지은 거냐? 박 선생님, 설마 이 시들도 다 제가 훔친 거라고 하시진 않겠죠?
박 선생님, 설마 이 시들도 다 제가 도용한 건 아니겠죠? 맞아, 박민수. 이 시들 전부 네가 도용한 거야. 이장님. 헛소리 마라. 박민수가 연달아 시를 10수나 지었는데 전부 다 천고의 명작이다. 세상 천지에 누가 이런 글솜씨를 가졌겠냐? 대체 어디서 도용을 한단 말이냐? 이제 확실해졌어. 강설은 무조건 박민수가 지은 게 맞아. 강민호, 네가 박민수를 모함해서 하마터면 우리 마을에 엄청난 인재를 잃을 뻔했어. 이 죄를 어찌할 테냐? 내 생각엔 강민호에게 좋은 밭 30마지기를 벌로 내놓게 해야 해.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아버지가 강 사장님이신데 당신들 이대로 넘어가진 않을 거야. 그럼 너희 아버지한테 와서 나랑 얘기하라고 해. 당장 꺼져. 너, 그리고 박 선생님. 앞으로 우리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마. 꺼져. 꺼져! 가자. 꺼져! 빨리 꺼져! 박민수, 이 일은 내 불찰이 크네. 사과할 테니 용서해주게. 그 말이 맞네. 성공하면 주변에 좋은 사람만 남는다더니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이 내 잠재력을 알아보고 미래가 기대되니까 아부하기 시작했네. 참 현실적이야. 됐습니다. 신경 안 써요. 앞으로 이런 일만 없으면 됩니다. 아, 그럼요. 당연하지요. 내 사과의 뜻으로 강민호에게서 빼앗은 기름진 밭 30무를 자네에게 주겠네. 그뿐만 아니라네. 어르신들께서 자네가 학업에 바빠 밭 돌볼 시간이 없을 거라며 농부들을 보내 대신 농사짓게 해주기로 하셨네. 자네는 그저 과거 시험에만 전념하게.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네 얼굴에 그 손자국은 누가 그런 거냐? 박상호요. 이장님, 박상호? 그 사람은 우리 집안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 설마 이대로 넘어가실 건 아니죠? 박상호가 제게 기름진 밭 30무를 벌로 내놓으라고 했다고요. 이대로 그냥 뺏길 순 없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해봐. 다 그 박민수 개자식 때문이에요. 다 박민수 그 개자식 때문이에요. 정 선생님 시외에서 1등 좀 했다고 뭐 대수라고요? 박상호가 그 자리에서 정색하더니 제 뺨을 때렸어요. 아버지, 제 원수 좀 갚아주세요. 원수는 개뿌리 원수야. 정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눈여겨본 사람을 건드려? 우리 집안 다 망하게 할 작정이야? 당장 선물 준비해. 박민수네 가서 사과하게. 민수건, 내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네. 3일도 안 지났는데 정 선생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신 겁니까? 정 선생님께서 루추한 곳에 와주시니 영광입니다. 어서 앉으시죠. 정 선생님께서 이번엔 어떤 가르침을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하하. 가르침은 무슨, 그저 그 행수글씨가 자꾸 눈에 밟혀서 말이지. 가르침이라니 당치 않네. 사실 그 행초글씨첩이 계속 생각나서 자나깨나 마음이 불편했다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지?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지금 방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구만. 며칠 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것이. 정말 고맙네, 민수군. 이제 날도 늦었고 하니 이만 가보겠네. 먼저 일어남세. 정 선생님, 조심히 가십시오. 박민수 있습니까? 네, 누구시죠? 여긴 왜 온 거죠? 유진아, 화내지 마. 우리한테 비옥한 땅을 주러 온 걸지도 모르잖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졌겠어? 난 안 믿어. 오해입니다. 다 오해예요, 박도련님. 제가 오늘 온 건 첫째, 이 못난 자식 데리고 사과드리려고요. 둘째, 비옥한 돈 30마지기 땅 문서를 드리려고요. 그리고 셋째는 예전에 쓰신 차용증을 박도련님께 돌려드리려고요. 박도련님, 이제 우리 빚은 이걸로 다 없던 걸로 합시다. 이 녀석아, 빨리 땅 문서랑 선물을 박도련님께 드리지 않고 뭐해? 박도련님, 예전 일은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저 같은 놈 신경 쓰지 말아주십시오. 무릎 꿇어. 박도련님, 제게는 강민호 이 자식 하나뿐입니다. 앞으로는 엄하게 가르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만약 또 잘못을 저지르면 죽이시든 살리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이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예전 일은 다 잊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해두겠습니다. 만약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도래님. 잠깐만요. 보아하니 귀하의 옷차림은 화려한데 우리 민수군의 집안은 가난하지 않소. 어찌 이토록 자세를 낮추면서까지 빚조차 안 받겠다는 거요? 소식이 너무 느리시네요. 박도래님이 시외에서 눈부신 활약을 해 정 선생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걸 아직도 모르십니까? 혹시 저 박민수 뒤에 정무현이 버티고 있어서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요? 난 쭉 이 박민수 북문, 박민수가 재능 넘치는 젊은이라 생각했어. 처신도 반듯하고. 근데 내 이름을 팔아서 나쁜 짓을 하고 다녔다니. 절대 아닙니다. 이 불효자 녀석이 박도래님의 강서를 표절이라 모함했습니다. 박도래님이 현장에서 걸작 10편을 짓지 않았다면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가 사죄하는 게 당합니다. 그렇군. 내가 민수군을 오해했어. 부끄럽군. 부끄러워.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수군, 그 걸작 10편이 대체 어떤 것들이요? 다시 한번 읊어줄 수 있겠나? 그럼 부끄럽지만 읊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항아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참, 이 11번째는 구름은 옷을 그리고 꽃은 얼굴을 그리네. 잠깐만. 분명 10편의 명작이라고 하지 않았어? 망했다. 시 웃는데 푹 빠져서 멈추지를 못했네. 외정신 좀 보게. 민수군이 10편의 명작을 연달아 지었는데 이제 영감이 떠올라 한 편 더 짓는 게 뭐가 이상하겠어. 맞습니다. 우연히 떠올랐습니다. 이 10편은 정말이지 명작 중의 명작이라 할 수 있어. 한 편 한 편이 천고의 길이 남을 만하오. 내 오늘 직접 보지 않았다면 절대 믿지 못했을 것이오. 이 모든 시가 민수군 한 사람의 손에서 나왔다는 걸 말이오. 과찬이십니다. 과찬이십니다. 이 11번째 시는 첫 구절만 들어도 알 수 있어. 틀림없는 명작이라는 걸. 민수군, 이 시를 끝까지 완성해 줄 수 있겠어? 구름은 옷을 그리고 꽃은 얼굴을 그리네. 봄바람 난간에 스치니 이슬 맺힌 꽃송이 짙구나. 군옥산 머리에서 보진 못했다면 요대 달 아래에서 만났으리라. 하하하. 기막히군. 민수군의 이 시는 상상력이 절묘하오.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을 빌려 찬미하고 있구려. 곁에 있는 아가씨의 고운 자태를 말이요. 조금도 아부하는 기색 없이 정말 기가 막히오. 하하. 민수영, 이 시 나를 위해 써준 거였어요? 유진이가 저렇게 기대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인정하자. 맞아. 마음에 들어? 네. 제자와 가인이라. 너희를 보니 이 늙은이도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구나. 이리도 좋은 일에 이 늙은이도 미담 하나를 더하고 싶네. 민수군, 내 제자가 되지 않겠나? 정 선생님, 제자 박민수, 스승님을 뵙습니다. 좋다 좋아. 내 문화에 들어왔으니 스승으로서 널 시험해보마. 스승님, 출제하시죠. 박민수, 너는 왜 글을 읽느냐? 스승님, 저희 같은 선비가 천지간에 태어나 평생 추구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이냐? 천지의 뜻을 세우고 백성의 삶을 보살피며 선연의 학문을 이어가고 만세의 태평을 여는 것입니다. 스승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괜찮아. 천지를 위해 마음을 세우고 백성을 위해 뜻을 세우며 옛 성현의 끊어진 학문을 이어 만세를 위한 태평성대를 여는구나.
내가 평생을 바쳐 쫓던 질문의 답을 드디어 오늘에서야 찾았어. 애석하게도 내가 너무 늙어버렸구나. 박민수, 내가 이 스승의 염원을 이뤄주길 바란다. 민수형, 정 선생님이 선생님 혼자 계시게 두자. 3일 후 내 저택으로 와서 제자 입문식을 치르자꾸나. 스승님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정 선생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고급 소금을 만들어 볼 수 있겠어. 이런 전략물자는 쭉 관청에서 관리해서 일반인이 손대면 죽은 목숨이니까. 하지만 이제 정 선생님의 제자라는 신분이 생겼으니 걱정할 필요 없지. 민수형, 배고파요? 물 끓여서 밥 할게요. 금방 돼요. 민수형, 뭐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계속 불 때 고급 소금을 좀 추출할 거니까. 고급 소금이요? 그게 뭐예요? 전 청소금밖에 못 들어봤어요. 고급 소금은 청소금보다 품질도 좋고 맛도 훨씬 좋은 소금이야. 정말요? 청소금보다 더 좋은 소금이 있다고요? 한성 왕조 전체를 통틀어 귀족들도 다 청소금을 먹는데요. 조금 있다가 완성되면 직접 맛봐. 그럼 알게 될 거야. 민수형, 이게 말했던 그 고급 소금이에요? 엄청 짜고 청소금 특유의 쓴맛도 안 나요. 앞으로 요리할 때 이 고급 소금을 조금만 넣어도 맛이 살아날 거야. 불순물도 없어서 몸에 해롭지 않지? 근데 이 한 통 가득했던 청소금에서 고급 소금은 3분의 1밖에 안 나오다니 너무 아까워요. 고급 소금이 3분의 1통밖에 안 나오다니 너무 아깝네요. 에이, 아까워하지 마. 청소금 1근에 300문이지만 고급 소금은 1근에 5냥을 받아도 서로 사려고 난리야. 고급 소금이 그렇게 비싸요? 응, 5냥도 적게 부른 거야. 내일 강림시에 가서 팔 건데 그때 되면 알게 될 거야. 박도련님, 드디어 오셨군요. 고급 설탕 식근이 2시즌도 안 돼서 다 팔렸어요. 귀족분들도 가게에 와서 언제 또 물건이 들어오는지 묻더라고요. 자, 총 50근이니까 무게 달아보고 맞는지 확인해봐. 총 50근이에요. 무게 한번 달아봐요. 틀린 데 없는지. 박도련님이 하시는 일인데 저희 단가입있죠. 절대 그럴 리 없잖아요. 무게 속이실 분 아니란 거. 여기 백냥 어음입니다. 잘 챙기십시오. 좋아요. 아, 맞다. 고급 소금도 사나요? 고급 소금이 뭡니까? 소금이요? 박도련님, 저희는 단가라서 소금은 안 팝니다. 알겠어요. 그럼 소금 가게에 가볼게요. 박도련님, 잠시만요. 사장님 좀 모셔올게요. 직접 결정하시라고 하죠?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동수야, 날 따라다닌 지도 벌써 10년인데 박도련님이 고급 소금을 파신다면 그냥 사드리면 되지. 굳이 날 부를 일이야? 사장님, 여긴 단가잖아요. 소금도 안 파는데 저렇게 큰 소금 포대는 좋기 20-30근은 될 텐데 사서 다 먹지도 못하잖아요. 멈춰한 놈. 다 못 먹으면 친척도 주면 되잖아. 박도련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린 잘 보이기 바쁘다고 소금 좀 사는 게 대수야? 가자. 우리가 아부에도 모자랄 판에 소금 좀 사는 게 대수냐? 가자. 오! 박도련님, 오래 기다리셨죠? 동수가 상황을 다 말해줬어요. 도련님께서 가지고 계신 고급 소금 제가 다 사겠습니다. 여기은 20냥입니다. 받으시죠? 이 사장님, 은이 부족한데요? 아, 박도련님 말씀이 맞습니다. 은 40냥이면 될까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박도련님, 시중에 제일 비싼 청소금도 한 근에 300문밖에 안 해요. 아무리 30근이라 쳐도 은 9냥이는 충분하다고요. 우리 사장님이 40냥이나 주셨는데도 불만이라고요? 아무리 정 선생님의 인정을 받았다 해도 그 이름 빌려서 우리 단가에서 뜯어내려 하면 안 되죠? 넌 니 땀으로! 어휴, 박도련님, 그럼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 한 근의 은 5냥은 받아야 합니다. 은호냥이라니 너무 비싸군요. 차라리 강도질을 하시죠. 이건 명백한 갈치라고요. 5냥이라니 너무 비싸잖아요. 차라리 강도질을 하시죠. 이건 명백한 갈치입니다. 진정하세요. 이 가격을 부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이라고요? 시중에는 누러소금이나 청소금만 있지 흰소금은 본 적이 없는데요. 맞아요, 사장님. 꼭 고급 설탕 같아 보이는데요. 맛을 보면 알 거다니요. 너무 짜! 물! 빨리 물 좀 줘! 갓도르님, 이렇게 적은 양의 고급 소금이 이렇게 짤 줄 몰랐습니다. 품질이 청소금을 완전히 압도하네요. 이 사장님, 아직도 온양이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싸지 않습니다. 전혀 비싸지 않아요. 고급 소금의 맛이 좋으니 온양은커녕 심양이라도 기꺼이 살 귀족들이 많을 겁니다. 박도련님, 이 고급 소금을 저한테만 파실 수 있겠습니까? 독점 대리점을 원하시오. 박도련님, 이 고급 소금을 저희 가게에만 독점 판매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독점 대리권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 네네, 맞습니다, 박도련님. 독점 대리권을 원합니다. 한두 당은 판매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승낙하죠. 감사합니다, 박도련님. 뭘 멍하니 서 있어? 빨리 카운터에서 은 500냥을 꺼내 박도련님께 드려. 여기 고급 소금이 20근밖에 없어서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아, 아닙니다, 박도련님. 남는 것 예약금으로 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또 오십시오. 협력해서 기쁩니다. 저도 기쁩니다, 박도련님. 조심히 가십시오. 역시 소금 제조가 진짜 풍미산업이네.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벌지도 못할 큰 돈을 이렇게 쉽게 벌다니. 집에 가서 유진이가 이 많은 은을 보면 분명 입을 다물지 못할 거야. 아유, 한참 바빴네. 시간도 늦었으니 유진이에게 줄 거 좀 사고 집에 가야겠다. 어제 어르신께서 성 밖에서 돌아오신 뒤로 계속 방에만 계시고 도통 나오질 않으셔. 자네들 생각엔 어때?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건 아니겠지? 나리께서는 당대의 대유학자이신데 올곧은 호연지기를 지니셨으니 별일 없으시겠죠? 나리께서 어제 박민수 집에 가셨다가 돌아오신 후부터 저렇게 되셨어. 혹시 박민수가 나리를 저렇게 만든 건 아닐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가서 따져 물어보자. 가자. 준호 전화를 뵙습니다. 선생님 댁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다니 채통이 말이 아니구나. 아이고, 준우선아. 고정하십시오. 저희도 나리의 안위가 걱정되어 그만 경솔하게 굴었습니다. 선생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어서 말해보라. 이준호 전화가 오신 게냐? 선생님, 접니다. 들어오너라. 선생님, 집사에게 들었습니다. 어제 돌아오신 후 침실에 틀어박히셨다고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드셨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하하하. 드디어 내 모든 걸 전수할 마지막 제자를 찾았어. 네? 그게 누군데요? 박민혁. 선생님, 제가 강림시의원으로 박민혁이란 이름을 듣긴 했습니다만 그저 강서를 지어 시외에서 1등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선생님 제자가 됩니까? 하하, 이걸 보면 알게 될 거다. 천지를 위해 뜻을 세우고 백성을 위해 도리를 다하며 성인들의 학문을 이어받아 만세의 태평을 열겠다. 정말 대단한 기백이고 원대한 이상이군요. 선생님, 설마 이게... 그래, 바로 내 마지막 제자 박민혁이 쓴 글이야. 내가 보기에 그에게 성장할 시간만 충분히 준다면 언젠가 반드시 우리 한성왕조의 훌륭한 신하가 될 거다. 하하하. 선생님께서 박민혁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도 그 박민혁을 한번 만나봐야겠습니다. 어르신, 준호 전하와 박현수 군수가 밖에서 뵙기도 첨합니다. 들어오라고 해라. 이준호 전하, 정 선생님 뵙습니다. 박군수, 무슨 일로 날 찾아온 거야? 정 선생님, 시중에서 신기한 물건을 발견해 바치러 왔습니다. 오? 이게 무엇이오? 고급 소금입니다. 고급 소금? 이게 소금이라고요? 그것도 하얀색.
정말 소금이네. 게다가 궁에서 쓰는 것보다 품질이 훨씬 좋아요. 이걸 대량 생산할 수 있다면 세수를 크게 늘려 국고를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이 소금은 누가 만든 겁니까? 소관은 잘 모릅니다요. 당장 알아보지 않고 못합니까? 3일 안에 만든 자의 정보를 모두 가져오세요. 네,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제자분을 뵈러 갈까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네요. 괜찮습니다. 국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박민수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 해도 훌륭한 신하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요. 반면 고급 소금 제작자는 당장에 급한 불을 꺼줄 수 있으니 말이요. 3일이 지났으니 오늘이 바로 정 선생님께 정식으로 제자의를 올리는 날이네. 예법에 따르면 6가지 선물을 준비해야 하지만 선생님 성격상 전통이 얽매이지 않으실 테니 오히려 그걸 드리는 게 별로일 거야. 어떤 선물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 맞다. 고급 설탕이랑 고급 소금이 있잖아. 이거야말로 딱 맞는 선물이지. 특히 고급 소금은 엄격한 세금을 상징하니까 천하와 백성을 걱정하시는 선생님께 제격이야. 게다가 은퇴 후 적적하지 않으시게 일거리도 만들어 드릴 수 있고. 박도련님, 어르신께서 대청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안내 고맙습니다. 제자 박민수 선생님을 뵙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정 선생님이 들이신다는 마지막 제자라고? 아주 평범해 보이는데. 말 조심해. 정 선생님이 선택하셨다면 분명 뛰어난 점이 있을 거야. 당신 지금 의심하는 거야? 선생님의 안목을? 그럴 리가. 그냥 이상해서 그러지. 제자로 들어오겠다면서 어떻게 육례도 안 챙겨왔지? 너무 예의가 없잖아. 내 말이 이건 정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 정무연의 제자는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할 필요 없다. 육례가 없다 한들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불만이 있어? 보아하니 정 선생님이 박민수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네. 대놓고 감사시려나 봐? 그러게, 박민수 때문에 정 선생님 체면이 깎여도 신경도 안 쓰시잖아. 육례는 아주 중요한 일로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제왕의 스승이신 정 선생님이 평생 쌓으신 명성에 마지막 제자가 육례를 안 가져왔다고 먹칠을 하게 될 줄이야. 제가 스승님께 드릴 선물을 안 가져왔다고 누가 그래요? 선생님, 제자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오, 그래. 고작 이 작은 주머니 2개요? 정 선생님 신분이면 황금 10,000냥도 부족한데. 박민수, 네가 꺼낸 게 스승님께 드리는 6가지 선물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주머니 2개엔 대체 뭐가 든 거냐? 선생님, 이 2 주머니 중 하나는 선생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정 선생님, 박민수가 저렇게까지 말하니 얼른 주머니를 열어서 대체 무슨 좋은 물건인지 한번 보시죠. 민수는 집안이 가난해서 변변한 선물을 마련하지 못했을 텐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머니를 열면 체면을 구기게 될 텐데 민수가 저렇게 자신만만한 걸 보면 주머니 안에 정말 특별한 선물이 들어있을지도 모르지. 좋소. 다들 그렇게 궁금해하시니 내 한번 열어보리다. 이건 시중에서 돈 주고도 못 사는 고급 설탕이잖아요. 손씨 단가에서만 팔아요. 저번에 6시간이나 기다려서 겨우 한 근 샀는데. 자료에 든 걸 보니 적어도 20근은 되겠어. 박민수 녀석 꽤 신경 썼네. 고급 설탕이 박민수가 말한 몸보신용인 것 같은데 마음의 병을 고친다는 저 자료엔 뭐가 들었을까? 저 자료에 든 것도 어떻게 봐도 고급 설탕 같은데요? 설마 고급 설탕을 2자루나 보낸 건가? 설마 이건 고급 소금? 역시 고급 소금이군. 박민수, 이 고급 소금은 어디서 구한 겐가? 정 선생님, 이 고급 소금은 제자가 청소금으로 정제한 것입니다. 자네가 정제했다고? 일이 쉽게 찾을 줄이야. 그토록 찾던 고급 소금 제작자가 내 제자였다니. 하하하하.
고급 소금? 그게 뭔가요? 전 청소금과 해소금만 들어봤는데. 모르겠지만 정 선생님이 저리 기뻐하시는 걸 보니 고급 소금이 정말 중요한가 봅니다. 정 선생님이 박민수를 특별히 아끼는 이유가 있었네. 고급 소금이 선생님의 오랜 고민을 해결했나 봅니다. 박민수, 고급 소금이 내 오랜 고민을 해결할 거라 했으니 이 고급 소금이 세상에 나올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겠지. 네, 소금 상인을 견제하고 소금세를 걷어 국고를 채우는 것입니다. 전국을 찔렀네. 아주 정확해. 난 네가 아직 어려서 시간이 더 필요할 줄 알았는데 안목과 식견이 벌써 이 정도 경지에 올랐을 줄이야. 여러분, 오늘의 제자맞이 의식은 여기까지 하겠소. 이만 돌아가셔도 좋소. 집사 어디 있나? 나리, 부르셨습니까? 당장 사왕. 당장 준호도련님을 모셔오게. 네.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준호도련님, 이분이 제 마지막 제자인 박민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는 일 끝나면 제가 직접 뵙겠다고. 굳이 이렇게 소개해 주실 필요 없다고요. 제자 앞길 열어주고 싶으신 건 이해하지만 지금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고급 소금 만든 사람 찾는 게 먼저라고요. 나이가 드시더니 좀 노망나셨나? 나 노망 안 났네, 기발다고. 게다가 민수는 내가 앞길 열어줄 필요도 없어. 재능이 아주 뛰어나거든. 시 짓는 건 그냥 장난일 뿐 나라 다스리는 데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럼 이건 쓸모가 있을까? 선생님, 설마 이건... 맞네. 자네가 애타게 찾던 그 고급 소금이야. 그리고 이 고급 소금은 내 제자가 만든 거지. 민수 형, 아까 제가 무리하게 굴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 준호도련님, 의외로 솔직한 성격이네. 이 소매로 얼굴 가리는 인상은 볼면목이 없다는 뜻인데 내가 사과 안 받아주면 앞으로 나 볼 때마다 저렇게 소매로 얼굴 가려야 할걸? 형님, 그저 오해였을 뿐입니다. 예의 차리실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민수 형을 마지막 제자로 거두셨는지. 재능이든 품행이든 능력이든 정말 최고입니다. 당연한 거지. 내 제자라면 훌륭한 인재여야지. 됐네. 형식적인 인사는 그만두고 박민수, 고급 소금 말인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제자는 고급 소금 제조법을 선생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요? 진심인가? 민수 형, 고급 소금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조법만 알고 있으면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선생님께 그냥 드린다고요? 돈 버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원하기만 하면 고급 소금보다 더 돈 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죠. 선생님께서 저를 잘 대해주셨고 국고가 빈일로 골치 아파하시니 제가 이 정도는 도와드려야죠. 박민수, 자네를 제자로 거둔 건 이 늙은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야. 민수 형의 대의에 이준호가 백성들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형님이 괜찮으시다면 저 이준호가 형님과 의형제를 맺고 싶습니다. 박민수, 어서 수락하게. 이건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땅을 증인 삼아 나 박민수는, 나 이준호는 오늘 의형제를 맺습니다. 민수 형, 사실대로 말하자면 저는 한성왕조의 사원자입니다. 그동안 신분을 숨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형제가 되었으니 당연히 솔직해져야겠죠. 아울러 앞으로 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이준호의 정체가 이렇게 대단할 줄이야. 어쩐지 늘 신중하시던 정 선생님이 나와 의형제를 맺겠다는 말에 그렇게 서두르시며 빨리 수락하라고 재촉하셨구나. 상상도 못했어. 고급 소금 제조법 하나로 뜻밖의 인연을 맺게 된 사람이 한성 왕조의 사형자라니, 게다가 의형제까지 맺다니, 이걸 유진이에게 말하면 절대 안 믿겠지? 형아, 매화소재에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큰오빠, 매화소재에서 물건 좀 사주실래요? 당연히 되지. 근데 오빠한테 말해줄래? 왜 물건을 사달라고 하는 거야? 오빠가 물건을 사주면 엄마가 가게를 안 팔아도 되거든요. 외할아버지랑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 가게에 손님이 온 지 한참 됐어요. 알았어, 꼬마 아가씨. 오빠가 당장 가서 물건 살게. 정말요? 당연하지. 우리 약속하자. 네, 약속.
하린아. 도련님, 하린이가 가게에서 물건 사라고 했나요? 요즘 이 아이가 계속 이러네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이 아이가 요즘 계속 이러네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저도 마침 붓과 먹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하린이는 아주 의젓한 아이니까 한 사장님도 너무 꾸짖지 마세요. 도련님, 감사합니다. 도련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창고에 가서 물건을 가져올게요. 네. 한 사장님,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이 가게는 붓과 먹 외에도 각종 서적을 팔고 있더군요. 매화 서재는 원래 서점이었어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붓과 먹을 팔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가게를 팔 수밖에 없어요. 이 모녀는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는데 매화 소재는 그녀들의 유일한 안식처야. 이걸 파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어? 특히 하린이는 겨우 6살인데 길거리를 떠돌게 할 순 없잖아. 내가 좀 도와줄까? 한 사장님, 여기 은 100냥입니다. 도련님, 붓과 먹은 500문이면 되는데 이건 너무 많아요. 거슬러 드릴 돈이 없습니다. 오해하셨네요. 이건 제가 매화 소재에 투자하는 겁니다. 오해하셨어요. 전 매화 소재에 투자하려는 겁니다. 도련님은 서재를 노리신 거였군요. 됐어요. 다 제가 운영을 못해서 조상님 대대로 내려온 걸 팔아야 하는 거니까요. 도련님, 이 서재는 100냥의 가치가 없어요. 제가 이득을 볼 순 없으니 10냥만 주세요. 오해하셨어요. 서재를 사려는 게 아니라 서재에 투자하려는 겁니다. 투자요? 맞아요. 이 서재는 여전히 당신 거예요. 이 돈은 당신이 관리하고 경영하는 데 쓰고 돈을 벌면 비율에 따라 저한테 배당금을 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서재 상황 보셨잖아요. 사흘 동안 손님 한 명도 없었는데 이 돈을 서재에 투자하면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은 받을 수 없어요. 받으면 도련님을 속이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손님을 늘릴 방법이 있으니까요. 무슨 방법이요? 붓을 준비해주세요. 붉은 누각의 꿈! 붉은 누각의 꿈이요? 도련님, 책 제목이 너무 탐범한데요? 종이 가득 황당한 말, 한 움큼의 쓰라린 눈물. 다들 작가가 바보라 하네. 괴한의 참뜻을 네 알리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첫 문장부터 정말 흥미롭네요. 벌써 다음 내용이 기대돼요. 일권을 다 썼는데 어때요?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서재를 운영하면서 10,000권은 아니더라도 8,000권은 좋게 읽었지만 도련님의 붉은 누각의 꿈처럼 흥미진진한 책은 처음이에요. 제가 쓴 게 아니라 문학대가께서 쓰신 겁니다. 문학대가요? 하지만 도련님이 방금 여기서 직접 쓰시는 걸 제가 똑똑히 봤는걸요. 아, 알겠어요. 문학대가가 도련님의 필명인 거죠? 뭐 그렇다고 해두죠. 부디 하늘에 계신 문학대가께서 저를 탓하지 않으시게 그저 저 불쌍한 모녀를 돕고 싶었을 뿐이니. 문학대가께서 하늘에서 절 용서해 주시게 전 그저 이 모녀를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붉은 두각의 꿈만 있다면 장담컨대 이 책은 무조건 대박이 날 거고 매화서재도 기사회생할 거예요. 도련님의 큰 은혜 한소영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를 받으십시오. 아유, 한 사장님 너무 깍듯이 하시네요. 우린 동업하는 사이니까요. 제가 돈과 원고를 대면 사장님이 인세를 맞는 거죠. 도련님 안심하세요. 제 모든 걸 걸고 이 일을 잘 해내겠습니다. 네. 뒷부분 원고는 최대한 빨리 써서 넘겨드리죠. 근데 손님이 서재에 오면 이 책을 어떻게 팔 생각이신가요? 이 책은 워낙 좋으니 서가에 꽂아두고 손님이 오면 슬쩍 추천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다행히 내가 한 번 더 물어봤네. 그냥 뒀으면 절대 안 팔렸을 거야. 한 사장님, 그 방법도 나쁘진 않은데 솔직히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제가 생각해둔 꽤 괜찮은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한 사장님이 한번 시도해보시죠. 어떤 방법인데요? 한 사장님, 이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제 방식대로 하면 무조건 대박납니다. 네.
서점 사장님, 어떻게 무료라는 거죠? 저희 가게에서 오늘 새 책을 냈습니다. 이름은 붉은 누각의 꿈입니다. 마침 지금만자 분량의 체험판을 내놓았습니다. 아가씨께서 신문을 내시면 체험금으로 삼고, 만약 마음에 드신다면 그땐 신문을 20문으로 쳐서 책값으로 빼드립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체험금을 돌려드립니다. 재밌네요. 이런 판매 방식은 처음 봐요. 귀점께서 붉은 누각의 꿈을 아주 좋게 보시나 보군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겠죠? 한 권 주세요. 체험판으로요. 벌써 다 읽었어? 난 자는 너무 적잖아. 어디까지나 체험판이니까요. 글자 수가 적은 건 당연하죠. 아가씨, 아쉬우신 걸 보니 붉은 누각의 꿈이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 아직 아쉬운가요? 붉은 누각의 꿈이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제가 읽은 책 중 최고예요. 한 권 주세요. 네, 첫 권은 3량인데 30문을 제하면 2량 980문을 내시면 됩니다. 네. 정말 성공인데요. 그것도 한 권에 3량이나 되는 비싼 가격으로 팔다니요. 박도련님, 저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니죠? 돈이 여기 다 있는데 가짜겠습니까? 박도련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 사장님, 제가 대충 훑어봤는데 서재에 있는 책 중에도 훌륭한 책들이 많습니다. 다만 마케팅 수단이 너무 부족해서 판매량이 안 나오는 것뿐이죠. 제가 쓴 무료 시범 읽기 방법을 사용해서 판매량을 늘려보세요. 네, 당장 가서 시범읽기용 버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당장 미리 보기 버전을 준비할게요. 유진 언니, 뭘 그렇게 넋을 잃고 봐요? 붉은 누각의 꿈, 새로 나온 소설이에요. 이 책은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데 재밌나요? 장담하건대 이건 절대적인 걸작이에요. 시중의 모든 소설을 다 합쳐도 붉은 누각의 꿈 한 권에 못 미치죠. 유진 양이 붉은 누각의 꿈을 이렇게 칭찬할 줄이야. 벌써부터 호기심이 생기네요. 하지만 붉은 누각의 꿈이라는 제목을 들으니 자꾸 기생집이 떠오르는데 혹시 불건전한 소설 아닌가요? 생각이 불건전한 사람은 뭘 봐도 불건전하게 보이죠. 여러분께 장담할 수 있어요. 붉은 누각의 꿈은 천고의 명작이니 안 보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그렇게 과장할 일인가요? 직접 보시면 알잖아요. 온통 허무맹랑한 말뿐이지만 쓰라린 눈물이 담겨있네. 다들 작가가 어리석다 하나 그 참맛을 누가 알리요? 명시로다 병시야. 이 도입부만으로도 붉은 누각의 꿈 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겠네요. 벌써 다음 내용이 기대됩니다. 유진 양 말이 맞아요. 생각이 불건전한 사람은 뭘 봐도 불건전하게 보이죠. 당신들 정말... 자, 다들 진정해요. 유진 양 빨리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 내용이 궁금해요. 보고 싶으면 직접 사서 봐요. 저도 아직 다 못 봤으니까. 유진 양 붉은 누각의 꿈은 어디서 살 수 있죠? 동쪽거리 매화서재요. 아, 맞다. 거기서 무료 미리 보기 이벤트도 한다더라고요. 아, 참. 그 서재에서 이벤트도 한대요. 무료로 읽어볼 수 있어요. 매화 서재가 바로 여기야. 사장님, 붉은 누각의 꿈 한 권 주세요. 저도 한 권 주세요. 무료로 읽어볼 수 있다면서요. 다른 책도 무료로 읽어볼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같이 살게요. 왜네, 다들 서두르지 마세요. 줄 서세요.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금은 신문입니다. 만족하시면 나중에 결제하세요. 자자자. 제가 먼저 왔어요. 제가 첫 번째예요.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자. 저도요. 한 사장님, 돈 안 받고 뭐 해요? 다들 서두르지 마세요. 한 분씩 차례대로 오세요. 한 시즌도 안 돼서 100냥이나 벌었어요. 박도련님, 정말 대단하세요. 박도련님, 이 돈은 다 도련님 거예요.
받으세요. 이 돈은 받을 수 없어요. 박도련님, 이 돈 다 도련님 거예요. 자요. 이 돈은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지금 붉은 두각의 꿈 그리고 우리 매화서재의 명성이 이미 제자와 가인들 사이에 퍼졌어요. 네. 앞으로는 분명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일단 이 돈으로 책을 인쇄하는 데 쓰세요. 그렇군요. 역시 박도련님이 생각이 깊으시네요. 전 매달 배당금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 약속했잖아요. 번 돈은 반씩 나누기로요. 좋아요. 지금 마케팅 첫 단계는 성공했어요. 다음은 두 번째 단계죠. 도련님, 두 번째가 뭔데요? 기방에 가는 거요. 뭐라고요? 기방이요? 남자는 돈 생기면 나빠진다더니 박도련님도 예외는 아니네요. 돈 좀 벌었다고 기방 가서 놀려고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요? 아니에요. 전 그런 곳은 안 갈 테니 가서 재밌게 노세요. 아유, 오해하셨어. 날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요? 기방에 간다는 건 제가 거기에 기녀들을 모두 우리 매화소재 영업사원으로 만들려고요. 생각해봐요. 그녀들이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겠어? 바로 그런 제자와 가인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들이 우릴 위해 홍보해준다면 효과가 아주 좋을 거예요. 그분들이 홍보를 도와주기만 하면 효과는 엄청날 겁니다. 한 사장님, 왜 그런 눈으로 보시죠? 박도련님,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든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세상에 이런 방법을 생각해낼 사람은 도련님 뿐일 거예요. 한 사장님, 과찬이십니다. 시간도 늦었는데 어서 출발하시죠. 좋아요, 가요. 아이고, 두 분 도련님, 얼굴이 낯선데요? 소양화선에는 처음 오셨나봐요. 아가씨들을 소개해드릴까요? 필요 없고 소양화선의 마담이나 불러와요. 네? 두 분 취향이 그렇게 독특하십니까? 가라면 갈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하지만 자, 이제도 하지만인가. 두 분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장 불러오겠습니다요. 두 분 안으로 보시죠. 제가 바로 사람 불러오겠습니다. 기로에 와서 아가씨는 안 찾고 왜 날 찾아?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이 사장님, 저 두 분 신분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킵으로 은자 인양이나 주셨다니까요. 정말이야? 네, 제가 거짓말하겠어요? 보세요, 은자가 여기 있잖아요. 보아하니 진짜 돈 많은 분들이네. 그럼 이따가 제대로 챙겨드려야겠어. 참, 우리 가게 규정 알지? 팁을 개인적으로 챙기면 안 돼? 이따 카운터 가서 은자 반납해. 헛수고했네.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사랑했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두 분. 이정아 인사드립니다. 당신이 소양화선의 마담이요? 네. 자, 앉으시오. 자, 앉으시죠. 두 분 도련님, 시를 읊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노래를 듣고 싶으신가요? 둘 다 아닙니다. 저희 둘이 온 건 이 사장님과 거래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도련님들도 참 농담도 잘하시네요. 저희 같은 술집에서 무슨 거래를 하겠어요? 혹시 저를 놀리시는 건 아니시죠? 은 50냥입니다. 이제 제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 돈을 거저주는 건 아니에요. 두 분 도련님께서 어떤 요구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해드리죠.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 소양화선은 기회만 팔고 몸은 팔지 않아요. 이 사장님, 안심하세요. 저는 그저 사장님과 소양화선 아가씨들이 홍보만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붉은 누가겠고? 도련님, 이런 책 제목은 저희 소양화선을 조롱하시는 겁니까? 저희 아가씨들이 비록 기구한 운명으로 이곳에 전락했지만 함부로 천대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사장님, 진정하시고 일단 책 내용부터 보시죠. 명작이네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죄송합니다, 두 분. 도련님, 아까는 제가 실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사업 이야기를 해보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영화선에서 홍보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수는요? 도련님은 얼마나 주실 생각인가요? 소양화선의 아가씨들이 손님을 데려와 우리 서지에서 책을 사면 가격의 5%를 보수를 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사장님께 드리죠.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적나요? 사장님도 방금 붉은 누각의 꿈 내용을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홍보가 잘 되면 많은 손님이 사려고 할 겁니다. 한두 권이면 수당이 적겠지만 100권, 1000권이라면요? 100권, 1000권이라. 게다가 저희 매화 소재의 책들은 모두 명작이죠. 손님들이 붉은 누각의 꿈을 살 때 다른 책들도 같이 사게 될 겁니다. 1000권은 물론이고 10,000권도 문제 없을 거예요. 많이 팔수록 수당도 늘어나겠죠. 그뿐만 아니라 아가씨들이 도련님들께 선물 받은 책을 저희가 원가로 매입할 수도 있으니 이 역시 꽤 큰 수입이 될 겁니다. 이것도 꽤 쏠쏠한 수입이 될 겁니다. 동의합니다, 박도련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유진아, 나왔어. 민수영, 오늘 스승님 모시는 의식은 어땠어? 스승님께 고급 소금 만드는 법을 드렸더니 아주 좋아하셨어. 게다가 이준호 전하와 의형제도 맺었어. 뭐라고? 이준호 전하? 전하와 의형제를 맺었다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뿐만이 아니야. 매화 소재라는 서점에도 투자했어. 앞으로는 우리가 매일 집에서 잠만 자도 돈이 끊임없이 우리 주머니로 들어올 거야. 민수영,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큰일을 해내다니 정말 대단해. 좋은 것도 가져왔지? 자, 비녀야, 마음에 들어? 너무 예쁜 비녀네. 민수영, 빨리 꽂아줘. 와, 예쁜 비녀네요. 민수 오빠, 빨리 꽂아줘요. 민수 오빠, 나 예뻐요? 우리 유진인 원래 예쁘잖아. 이 비녀를 꽂으니까 훨씬 더 예쁘네. 말은 참 예쁘게 해요. 하루 종일 바빴잖아요. 배고프죠? 밥하러 갈게요. 그럼 나도 도울게. 어느새 내가 매화 서재에 투자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 서재 장사는 날이 갈수록 대박나고 있어. 배당금으로만 3,000냥이나 벌었으니 이제 슬슬 이 강림시에 마당 넓은 큰 저택을 하나 사서 유진이랑 시내로 나가 살 때가 됐어. 아직 시간이 이르니까 서재에 먼저 가볼까? 가는 김에 붉은 두각의 꿈 이고농고도 줘야겠다. 가는 김에 붉은 두각의 꿈 제2권 원고도 전해주려고요. 한 사장님,
소양화전의 박아가씨한테 들었는데 요즘 붉은 두각의 꿈이라는 명작이 있다면서요? 자자, 빨리 한 권 줘요. 그녀에게 선물할 거니까. 한 사장님, 붉은 누각의 꿈 2권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보석이랑 다이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 죽겠다고요. 그러게요. 벌써 한 달이나 지났어요. 빨리 안 나오면 집에 가서 아내한테 또 기를 꼬집힐 거예요. 이권도 곧 나올 테니 다들 조금만 참으세요. 어휴, 우리 박두루님. 더 늦었으면 제가 원고 받으러 찾아갈 뻔했어요. 한 소장님, 장사 안 할 거예요? 우리 손님들을 다 내팽개치고 딴 산 사람을 상대하러 가다니요. 제가 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엔 분명 본인을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 도련님 딱 봐도 돈 많고 힘 있는 분인데 오자마자 우리한테는 신경도 안 쓰시네요. 매화 서재가 강림 서점 중에서 나름 깨끗한 곳인 줄 알았는데 돈만 밝히는 곳이었군요. 다신 안 와요. 너무 손물이네요. 다시 나와. 너무 속물이야. 여러분, 이 도련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겠어. 돈 많고 빼기는 도련님이겠지. 안 그러면 한 사장님이 어떻게 저렇게 잘해지겠어? 아닙니다. 이 도련님은 바로 우리 매화서재의 마쿠 대주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붉은 누각의 꿈도 박도련님 작품이지요. 제가 박도련님을 모신 건 붉은 누각의 꿈 이권 원고를 재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한 사장님을 오해했군요. 한 사장님, 사과드립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붉은 누각의 꿈 작가가 이렇게 젊은 도련님일 줄이야. 정말 대단한 청년이군요. 아, 여러분, 저희는 이미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붉은 누각의 꿈에 대한 사랑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온 것은 이권 원고를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흘 안에 인쇄되어 발행될 것입니다. 그때 많이 사러 와주십시오. 정말 잘 됐네요. 벌써부터 엄청 기대되네요. 아이고, 한 사장님. 나올 때 제 것도 꼭 한 권 남겨주세요. 제목부터 빼주세요. 이번에도 못 사면 집에 갔을 때 제 아내가 집안 못 들어 절 혼낼 겁니다. 이대로 집에 가면 우리 아내가 절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붉은 누각의 꿈, 원고가 수요를 못 따라가네요. 대신 이렇게 하죠. 여러분이 먼저 이권 예약금을 내시면 나중에 무조건 책을 남겨드릴게요. 예약금 내실 분들은 이쪽에 먼저 이름 적어주세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서두르지 마세요. 한 분씩 천천히 줄 서주세요. 박도련님, 예약금만 받았는데 벌써 500냥이나 벌었어요. 이제 출판사에 연락해서 빨리 이권을 찍어내야겠어요. 네, 바로 갈게요. 한 사장님, 혹시 아시나요? 이 근처에 팔려고 나온 집이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집을 사시려고요, 도련님? 네. 이제 돈도 많이 벌었으니 제 약혼녀를 데려와서 여기서 살려고요. 그럼 제가 같이 알아봐 드릴까요? 좋은 집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요. 제가 혼자 가볼게요. 네. 와. 와. 어이, 네가 매화서재 박 사장님 박민수 맞지? 그렇소만. 맞으면 됐어. 얘들아, 이놈 묶어서 끌고 가. 잠깐만. 대낮에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묶어가도 되는 거요? 법도 없소. 법? 이 강림시에서는 내가 바로 법이야. 뭐 하고 있어? 묶어서 끌고 가.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 이 강림시에서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그만둬. 어떤 눈치 없는 놈이 나한테 소리를 질러. 내 매형이 강 시장이라고. 어떤 눈치 없는 놈이 나한테 소리쳐. 우리 매형이 강 시장님이셔. 매형, 여긴 어쩐 일이세요? 강 시장, 이 강림시에서 정말 대단한 위세구만.
처남이란 자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납치하려 하다니. 내가? 에휴, 이 짐승 같은 놈. 누가 내 이름 팔아서 강림시에서 행패 부리래? 매영, 하늘이 무너져도 매영이 막아준다고 하셨잖아요. 너, 이준호 전하께서 계신데 어디서 헛소리야? 이준호 전하. 매영, 진정하세요. 저도 이 녀석한테 몰려서 어쩔 수 없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사실대로 말해. 이준호 전하께서 여기 계시니 반드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실 거다. 소민 이태성, 이준호 전하께 인사 올립니다. 전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저희 집안은 대대로 서점을 운영해왔습니다. 아버님께서 다년간 심혈을 기울여 마침내 붉은 누각의 꿈이라는 세기의 대작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파렴치한 녀석이 훔쳐가서 그걸로 원고료를 벌고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인도 한때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손을 쓴 것입니다. 소인도 욱하는 마음에 사람을 데리고 손을 댄 것입니다. 강 시장, 이태성의 말이 사실이요. 이준호 전하께 아릅니다, 소관이. 예전에 장인어른 댁에서 붉은 누각의 꿈 원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이요? 소관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준호 전하께서 밝혀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묻겠어. 정말이요. 소관의 목숨을 걸고 보증합니다. 이준호 전하,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이 박민수는 벼슬도 없는 평민인데 어떻게 붉은 누각의 꿈 같은 대작을 쓰겠습니까? 민수 형제, 이태성과 강 시장이 말한 원고 도난에 대해 할 말이 있어? 매요. 왜 전하께서 저 녀석을 잘 알고 미소까지 지으시는 겁니까? 전하께 아릅니다. 이 붉은 누각의 꿈은 제 작품이 아닙니다. 붉은 누각의 꿈이 자네 작품이 아니라는 거군. 알겠음. 하지만 이태성 부친의 작품도 아닙니다. 문학대가라는 천고의 기재가 쓴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문학대가라는 천재가 쓰신 겁니다. 문학대가라 그자는 어디 있느냐? 그 문학대가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운 좋게 그분의 원고를 얻었고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이런 대작이 사라지는 걸 이렇게 출판하게 된 겁니다. 희어의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붉은 누각의 꿈을 쓰셨는지요? 그리고 강 시장님은 대체 어떻게 장인댁에서 원고를 보신 겁니까? 박리수! 네가 입만 열면 붉은 누각의 꿈을 문학 대가가 썼다면서 사람이 어딨냐고 물으니 죽었다는 한마디로 싹 발뺌을 하는구나. 이건 명백한 핑계입니다. 이준호 전하, 명찰하여 주십시오. 저 박민수가 돈에 눈이 멀어 원고를 훔쳤으니 반드시 엄벌에 처하셔야 합니다. 박민수가 돈에 눈이 멀었다고? 맞습니다. 너는 아느냐? 박민수는 정 선생님의 마지막 제자이자 나와 결의 형제를 맺은 사이다. 아, 이런 신분인데 그깟 돈이 대수겠느냐? 뭐? 결의 형제.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준호 전하의 결의 형제라니. 내가 이런 거물을 건드리다니. 끝났다. 이번엔 진짜 죽었어. 망했다. 이번엔 진짜 죽었네.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 박민수는 고급 소금의 제작법도 연구해냈어. 그 배합법이라면 나라를 살 만큼 큰 돈을 벌 수 있지. 그런데도 그는 그 배합법을 정 선생님께 드렸어. 이렇게 대의를 알고 명의를 탐하지 않는 사람을 감히 모함하려 들어? 이준호 전하께서 나를 이렇게 높게 평가하실 줄은 몰랐네. 나 자신도 내가 명의를 탐하지 않는 사람인 줄 몰랐는데. 강현수, 바른대로 말하지 못할까? 아이고. 이준호 전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붉은 누각의 꿈은 제 장인어른께서 쓰신 게 아닙니다. 제 못난 처남이 서정장사를 매화서재에 뺏기는 걸 보고 이런 치졸한 수로 박두르님을 괴롭힌 겁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군. 민수 형제, 이 둘을 어떻게 보라는 게 좋겠어? 자네 뜻에 따르지? 이준호 전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한현수는 가족의 악행을 방조하고 백성을 핍박했으니 오늘부로 파면하고 조사하라. 이태성은 길에서 사람을 납치했으니 삼천리 유배형에 처한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이준호 전하. 전하! 살려주세요. 이준호 전하. 이준호 전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 우린 의형제 사이인데 예의 차릴 것 없네. 또 이러면 더 이상 형제로 안 볼 걸세. 민수 형제, 인사하게 여긴 김씨 상점의 김영수 사장님이시네. 김씨 상점요? 한성 제일이라 불리는 그 김씨 상점 말입니까? 하하하, 보잘것없는 작은 장사일 뿐입니다. 민수군, 그냥 영수뚱뚱이라고 부르시오. 민수 형제, 김 사장님, 오늘은 외부인 없이 다 우리 팬입니다. 고급 소금건에 대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준호 전하도 아시다시피 민수군의 배합법에 따라 고급 소금은 이미 보름 전에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워낙 중대한 일이라 저희 김씨 상점조차 섣불리 판매를 시작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 김씨 상점이라도 섣불리 판매를 시작할 수는 없죠. 소금 상인들의 압박 때문인가요?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한상왕조의 소금 사업은 소금 상인들이 장악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으니 남이 끼어드는 걸 용납하지 않겠죠. 그러니 고급 소금을 유통하려면 당연히 험난할 수밖에요. 민수 형제는 역시 대단한 인재군요.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맞습니다. 소금 상인들이 고급 소금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배후 세력을 통해 벌써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에휴, 저와 정 선생님이 중간에서 손을 써도 도저히 추진할 방법이 없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저희 김씨 상점도 불똥이 피어서 이번 달 순이익이 3할 넘게 줄었습니다. 민수 형제에게 좋은 방책이 있습니까? 한 글자로 말하자면 폐물로남입니다. 물러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고급 소금은 국가의 중개사라 아무리 어려워도 추진해야 합니다. 정 선생님께서 박민수는 세상을 다스릴 인재라 하셨는데 겨우 이 정도 수단뿐이라니 제가 과대평가했군요. 아직 제 말 안 끝났습니다. 제가 말한 테는 고급 소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시장의 일부를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대신 여러분에게 시장의 일부를 포기하라는 거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고급 소금이 완성된 후 전하와 김 사장님도 맛을 보셨겠죠? 두 분은 맛이 어땠나요? 고급 소금으로 요리하니까 확실히 청소금보다 10배는 맛있더군.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청소금으로 요리하라면 하시겠습니까? 민수 형제, 내가 사치를 부리려는 게 아니라 다만 고급 소금을 맛보고 청소금을 쓰려니 확실히 삼키기 힘들더군.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청소금 같은 쓰레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하하하. 두 분 탓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죠. 더 좋은 걸 누릴 수 있는데 누가 굳이 참으려 하겠습니까? 그건 권력자나 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한번 고급 소금을 맛보면 더 이상 청소금은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럼 고급 소금을 그들에게 팔자는 건가? 맞습니다. 소금 상인들 뒤에 있는 세력이 고급 소금을 압박하는 이유는 그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고급 소금이 세상에 나오면 자신들의 청소금은 더 이상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걸요. 하지만 그들에게만 판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속해봐. 백성들의 이익을 건드리지 않고 전하의 신분으로 고급 소금을 추진한다면 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눈 감아줄 겁니다. 심지어 그들 역시 고급 소금을 맛보고 싶어 할 테고요. 오히려 그들도 고급 소금을 맛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 방법도 꽤 괜찮군요. 다만 소금세를 늘려 국고를 채우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고위 관료와 귀족의 수는 결국 일반 백성에 비할 바가 못 되니까요. 휴, 고급 소금을 보급하는 건 주로 소금세 때문인데 민수 형제 방법이 좋긴 해도 의미가 크진 않소. 일단 시장에 진입해야 조건이라도 협상할 자격이 생깁니다. 지금 우린 청소금도 못 팔고 있는데 다른 건 다 허튼 소리일 뿐입니다. 고위 관료와 귀족 시장을 열 수 있다면 백성들에게 파는 것도 머지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야 깨달았어. 이준호가 드디어 이해했어.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하. 또 한 가지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요? 소금세를 걷어 국고를 채우려면 고위 관료와 귀족이 오히려 주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한성 왕조에는 일반 백성이 훨씬 더 많지 않소. 그렇긴 하나 일반 백성들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 비싼 고급 소금을 살 엄두를 내겠습니까? 그들에겐 고급 소금이든 청소금이든 충분히 싸기만 하다면
아무리 질이 나쁜 소금이라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질 낮은 소금이라도 쓸 수는 있으니까요. 일반 백성은 고급 소금을 못 쓰니 시장을 내준 것 같지만 애초에 우리 시장이 아니었죠. 정답입니다. 고건대작을 상대하니 한 근에 20-30냥을 받아도 글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하, 아직도 소금세를 못 거둘까 걱정이십니까? 이준호,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 일은 맡아주시오. 난 정 선생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겠소. 민수 오빠가 상업에 이렇게 탁월한 식견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존경스럽군요.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이 협력했으면 합니다. 좋아요. 마침 돈 버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김 사장님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관심 있고 말고요. 무슨 장사입니까? 조금 있다가 알게 되실 겁니다. 이준호 전하, 어서 앉으시지요. 선생님, 폐하께 말씀드린 일은 진전이 있습니까? 선생님, 고급 소금 일에 진전이 생겼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이냐? 어서 자세히 말해보거라. 오늘 박민수를 만났는데 제게 말하게 고급 소금을 보급하려면 딱 한 글자면 된답니다. 바로 물러남이요. 제가 말한 물러남은 고급 소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일부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하하, 난 저거 충분히 높게 평가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지막 제자의 재능을 말이야. 생각지도 못하게 내 상상 이상으로 훨씬 더 훌륭하구나. 이런 방법을 다 생각해내다니. 맞습니다. 예전엔 전 선생님께서 민수 형을 과대평가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민수 형은 참으로 나라를 다스릴 인재입니다, 선생님. 민수 형이 비록 평민 신분이긴 하지만 아바마마께 상소를 올려 관직을 하나 청하고 싶습니다. 하하, 그거 아주 좋지. 정말 아주 좋아. 하하하하. 와, 민수 오빠. 물 끓여서 밥하려고? 비누를 몇 개 좀 만들려고. 비누가 대체 뭔가? 일종의 모든 얼룩을 지울 수 있는 좋은 물건이지. 일종의 모든 얼룩을 지울 수 있는 물건이죠. 한 시간 후면 완성될 겁니다. 아이고. 제가 직접 보지 않았다면 정말 믿지 못했을 겁니다. 돼지 기름과 제가 섞여서 비누가 될 줄이야. 민수 오빠, 아까 비누로 얼룩을 지울 수 있다고 했죠? 맞아요. 못 믿겠다면 한번 써보세요. 아이고. 이렇게 몇 번 문지르기만 했는데 옷이 깨끗해지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설마 이게 아까 말했던 돈 드는 사업입니까? 김 사장님, 어떠세요? 이 비누 사업 괜찮을 것 같습니까? 좋죠. 이건 정말 물건입니다. 이 비누의 세정력이라면 분명 그 높으신 분들이 서로 사려고 난리일 겁니다. 아이고, 민수 오빠, 저와 함께 일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오빠는 기술을 대고 전 자금을 대서 벌어들인 돈은 정확히 반반씩 나누시죠? 영수 뚱뚱이 앞에서 일부러 비누 만드는 걸 보여준 건 시험해보려고 한 건데 제조법을 알고 나서 돌변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야. 보아하니 저 사람 인성은 그래도 믿을만하네. 앞으로 향수나 유리를 만드는 사업도 같이 해도 되겠어. 김씨 상점에 유통망이 있으면 수고를 많이 덜 수 있으니까. 김씨 상점에 유통망이 있으니 수고를 많이 덜겠어. 민수 오빠, 어떻게 생각해? 당연히 안 되지. 선생님. 정 선생님. 박민수, 난 네가 이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향시를 준비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다니 스승으로서 정말 실망이 크구나. 알고 있느냐? 장사는 결국 하찮은 길일 뿐이야. 수신제같이 국평천하가 우리 같은 선비들이 해야 할 일이야. 설마 벌써 잊은 것이냐? 네가 지은 횡거사고를? 선생님, 틀리셨습니다. 아이고, 민수 오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 선생님이 틀리셨을 리가 없잖아. 빨리 정 선생님께 사과드려. 좋아.
내가 틀렸다고 했느냐? 그럼 어디 한번 설명해보거라. 스승이 무엇을 틀렸단 말이냐? 선생님, 장사의 길은 결코 하찮은 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시국평천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선비라면 과거를 치러 관직에 오르는 이 길뿐이야. 제자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보시죠. 이 물건은 비누라고 하는데 잿물과 돼지기름으로 만들었고 옷에 얼룩을 지울 수 있습니다. 하나의 원가는 2문도 안 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이 비누를 파신다면 가격을 얼마로 정하시겠습니까? 원가가 이렇게 낮으니 비누 하나를 4문에 팔아도 이윤이 2배는 남겠구나. 난 3문으로 정하겠다. 저라면 이 비누의 가격을 100문으로 정할 겁니다. 100문? 이윤이 50배라니 넌 너무 탐욕스럽구나. 비누 같은 물건은 지금 돈이 있어도 못 사는 물건입니다. 100문은커녕 200문이라 해도 고관대작들은 앞다퉈 살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희귀한 최고급 제품으로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신분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내 말이 확실히 맞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일반 백성들은 이런 좋은 물건을 쓸 수 없지 않느냐. 선생님, 사실 그 문제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비누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생산 효율이 높아지면 가격도 빠르게 내려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격을 높게 정하는 것도 이점이 있습니다. 오, 가격을 높게 정하는데 이점도 있다고? 오,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게 장점이 있다고? 당연하죠. 비누 한 개에 100냥이면 그러면 고위 관료나 부유한 사람들만 살 수 있겠죠. 그들이 비누를 하나 살 때마다 이 100냥이라는 돈이 결국에는 저희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돼지기름이나 재를 사고 장인을 고용해야 하니까 이 돈 중 일부는 다시 도축업자나 장인들의 손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아, 알겠네. 도축업자와 장인들은 식량을 사야 하니 이 돈은 다시 농부들의 손으로 돌아가는구나. 겉보기에는 비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자들의 돈을 재분배하는 것이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윤이 높으면 원자재 구매 가격과 장인들의 대우도 모두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의미의 치국평천하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훌륭해. 세상 사람들은 상인이 이익만 쫓는다고 하지만 지금껏 그 누구도 상인의 가치를 이토록 명쾌하게 분석하지 못했어. 만약 상인이 없다면 우리 한성 왕조는 고인물과 같아서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더욱 부유해질 뿐이지. 스승인 내가 한 수 배웠네. 그동안 상인은 천한 신분으로 여겨져 산원공상 중에서도 가장 끝에 있었지. 박민수의 말을 들으니 내 눈이 번쩍 뜨이는구나. 이 일들을 반드시 상소문으로 써서 폐하께 올려야겠어. 상소문으로 써서 폐하께 올려야겠어. 아이고, 민수 오빠. 이번엔 내가 너한테 완전히 설득됐어. 생각도 못했어. 네가 정 선생님을 설득하다니. 상인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다니. 사실은 상인은 본래 기술 발전을 이끄는 핵심 세력입니다. 평판이 안 좋은 이유는 악덕 상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들은 일꾼을 착취하고 폭리를 취하니까요. 내 말이 맞아. 근데 장담컨대 난 절대 악덕 상인은 안 될 거야. 하하하. 아이고, 민수 오빠. 그런 사업 수완을 가지고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누추한 집에 살고 있네? 민수 오빠, 이왕 우리가 동업자가 됐으니 앞으로 자주 왕래하게 될 텐데 내가 강림시에 비어있는 큰 저택이 하나 있어. 괜찮다면 오빠한테 줄게. 이건 그냥 받는 건 안 되죠. 마침 시내에 집을 하나 살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대로 저한테 파시죠. 안 돼. 무조건 줄 거야. 이 비누 제조법만 해도 가치가 엄청난데 겨우 집 한 채 가지고 사양하지 마. 그럼 좋습니다.
그럼 김 사장님,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유, 그럼 김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짐 싸고 있지? 내일 이사할 거거든? 이사요? 어디로요? 강림시. 이건 강림시 중심에 있는 큰 집 문서네요. 강림시 중심은 땅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작은 집도 수천 냥은 할 텐데 이 큰 집은 수만 냥은 될 거예요.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죠? 아야. 안 아프네. 정말 꿈인가 봐. 날 꼬집었으니 당연히 안 아프지. 아프다. 꿈이 아니었어. 내가 호강시켜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멍하니 있지 말고 빨리 짐 챙겨. 내일 이사 가야지. 응. 네. 폐하, 이준호 전하께서 상소를 올리셨습니다. 준호, 흥, 설마 또 고급 소금밀인가? 이 녀석 아직 너무 어리군. 배후에서 얼마나 많은 세력이 다투는지 모르지. 짐이 천자라 해도 득실을 따져야 하니 단숨에 억누를 순 없거늘. 올려보아라. 예. 한 글자로 요약하자면 물러날 테라. 좋은 방법이야. 하하하, 이 계책은 쓸만하군. 박민수, 정무연의 마지막 제자라. 지금은 평민인데. 준호가 그에게 관직을 내려달라 청하는 것이냐? 준호가 그를 위해 벼슬자리라도 구해주려는 것이냐? 폐하, 우리 한성왕조가 세워진 이래 평민이 벼슬에 오른 전례는 없사옵니다. 함부로 예외를 두시면 대신들의 반발을 살까 우려되옵니다. 내 말이 맞다. 그런 전례를 남길 수는 없지. 게다가 저 박민수는 장사 소환의 잔재주가 좀 있을 뿐 좋은 관리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말이다. 폐하께 아릅니다. 정무현 선생님께서 올리신 상소가 있사옵니다. 이거 참 공교롭구나. 준호가 막 상소를 보냈는데 정 선생님의 상소도 도착하다니. 이리 가져오너라. 예. 삼업의 이치라. 담담한 대의학자가 어찌 이런 하찮은 걸 연구한단 말인가. 정 선생님도 참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구먼. 이 상업이 한성왕조 발전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칠 줄이야. 하하하, 과연 정 선생님이시군. 문제를 아주 꿰뚫어 보시오. 앞서 짐이 경솔했어. 이 상소문은 신의 수제자 박민수에게서 영감을 얻은 것이옵니다. 박민수가 소신에게 준 깨달음이옵니다.
박민수. 또 박민수인가? 평민인 자가 이런 독창적인 식견이 있다고? 준호에 이어서 정 선생님까지 모두 이 박민수라는 젊은이를 그토록 칭송하다니. 안 되겠다. 강림시로 가야겠어. 암행을 해서라도 직접 알아봐야겠다. 박민수가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할 인재라면 전례를 깨고 대신들이 반대한다 해도 그게 대수겠는가? 봐봐, 이 집이야. 민수 오빠,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엄청 크고 예뻐요. 네가 마음에 들면 됐어. 박 사장님과 최 사모님께 인사 올립니다. 여종과 자벽부도 있네요. 민수 오빠, 이거 다 오빠가 준비한 거예요? 민수 형, 이거 다 형이 준비한 거예요? 김 사장님이 집을 주신 것도 모자라 하인들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정말 세심하시네. 여러분, 예의 차릴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급여는 매달 는 한량씩이고 명절에는 보너스도 있습니다. 은 한량이나요? 우리 마을에선 1년 내내 안 먹고 안 마셔도 그만큼 못 버는데. 게다가 다른 집 하녀들 말로는 주인 어른한테 3개국어 두례를 해야 한대요. 우리 주인 어른은 인사도 안 받으시네요. 우리 주인 어른은 정말 좋은 분이셔. 주인 어른 밑에 있으면 손해볼 일은 없을 거야. 새집 이사 축하해, 민수 오빠. 하하, 김 사장님. 새집 이사 축하해. 내가 뭘 가져왔는지 봐. 이렇게 많은 은자라니 적어도 1000냥은 되겠는데요? 이건 저기 김 사장님 이미 큰 저택도 주셨는데 이 은자들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민수 오빠, 이건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어제 비누를 팔아서 남긴 이윤입니다. 네? 비누로 하룻밤에 이렇게 많은 은자를 벌었다고요? 정확히는 2762냥입니다. 전에 약속한 대로 이윤은 반반씩 나누기로 했으니 이 상자 안에는 딱 오빠 몫의 이윤이 들어있습니다. 아, 김 사장님이 말씀하신 깜짝 선물이 바로 이거였군요? 맞습니다. 김씨 상점 산하의 100여 개 점포에서 어제 동시에 비누 판매를 시작했는데 아직 이름이 완전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제 생각엔 3일 안에 매일 순이익이 5,000냥을 넘을 겁니다. 민수 오빠, 이제 이 은자 상자를 받으실 수 있겠죠? 유진아, 얼른 가서 은자 안 받고 뭐해? 제가요? 당연하지. 날 따라 고생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 집안 돈은 네가 관리해. 당연하지. 나 따라 고생 많았으니까 앞으로 집안 돈 관리는 당신이 해. 민수 오빠, 오빠랑 결혼해서 난 하나도 안 힘들어요. 민수 형제 참 정이 깊군. 내 사람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어. 김 사장님, 과찬이십니다. 무슨 일이죠? 지진이 난 것 같아. 선생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부하들 보고에 따르면 강림시 근처 10여 개 현이 피해를 입어 수십만 백성들이 집을 잃었다고 합니다. 나도 알고 있네. 이미 각 현의 창구를 열어 식량을 풀라고 지시했고 조정에 구호자금을 내려달라고 보고했네. 하지만 각 현의 식량은 사흘을 버티기엔 부족합니다. 게다가 국고도 비어있어 많은 돈을 지원받기도 어렵고요. 구호자금을 모으려면 적어도 보름은 걸릴 텐데 그때면 얼마나 많은 백성이 굶어 죽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을지 모릅니다. 에휴, 나라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쯤 되니 방법은 하나뿐이군요. 무슨 방법입니까? 한 글자, 빌리는 겁니다. 누성호가 이준호 전하와 정 선생님을 뵙습니다. 문 사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어. 오늘 나와 이준호 전하가 온 건 식량 1,000석을 빌리기 위해서요. 이준호 전하, 정 선생님,
제가 안 빌려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 상점에 남은 식량이 없습니다. 백석은 어떠십니까? 백석, 고작 1만 근이잖아. 성 밖에 피난민이 수십만 명인데 하루 먹기에도 부족해. 이건 분명 빌려주기 싫은 거야. 준호 전하, 억울합니다. 이 백석도 소인이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겁니다. 이준호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준호 전하, 두디 명감해 주십시오. 됐네, 됐어. 백섬이 적긴 해도 아예 없는 것보단 낫겠지. 문 사장님께는 감사 인사를 전하리다. 이만 가보겠어. 아버지, 우리 집에 아직 식량이 있잖아요. 왜 없다고 하셨어요? 어리석은 녀석. 지금 지진이 나서 수십만 피난민이 식량이 부족한데 이게 바로 우리 문씨 곡물상이 돈 벌 기회 아니냐. 그들에게 빌려줘서 피난민들이 배불리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겠어. 하하하. 그렇군요. 아버지, 잘 배웠습니다. 준호 전하, 정 선생님. 강씨 곡물상에도 식량이 얼마 없습니다. 기껏해야 10,000원어치밖에 내드릴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100섬 정도밖에 안 됩니다. 피난민들 소식에 제 마음도 찢어집니다만 힘이 닿질 않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얼마나 빌려줄 수 있어? 150섬이요. 강림 3대 곡물상이 다들 양식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분명 안 빌려주려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군사를 끌고 가서 곡물상을 털게 해주십시오. 안 되네. 이 일은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이준호 전하께서 생각하신 방법은 300... 수확은커녕 3대 곡물상에게 트집 잡힐 비미만 줄 겁니다. 이준호 전하, 박민수의 말이 맞습니다. 이민석 전하와 이준혁 전하가 이 사실을 알면 분명 뒤에서 수작을 부릴 겁니다. 그땐 피난민들을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하마저 공경에 처할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피난민들이 굶어 죽는 걸 지켜보란 말입니까? 준호 전하, 진정하십시오. 저와 김 사장님도 그 일 때문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민수 오빠는 많은 백성이 길거리에 나앉고 식량 가격이 폭등할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희는 기회를 잡아 주변 도시에서 100만 원어치 식량을 사들였습니다. 100만 원어치 식량, 그러니까 100만 근이군요. 피난민 한 명당 하루에 1근이면 충분하니 100만 근이면 수십만 명이 4, 5일은 더 버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 구호자금이 내려올 때까지는 못 버틸 텐데. 최소 100만 원어치 식량이 더 필요하겠지만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박민수, 스승으로서 네가 참 자랑스럽구나. 민수야, 스승으로서 너 같은 제자를 두어 정말 자랑스럽구나. 스승님, 준호 전하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민수 형제, 수십만 명의 피난민을 먹이기엔 식량 100만 근으론 턱없이 부족하네. 맞네, 민수야. 내가 계산해보니 이 100만 근에 각 현의 식량을 더해도 기껏해야 열흘을 버틸 뿐이야. 게다가 조정의 구호금이 강림시에 도착하려면 보름이 걸리니 중간에 닷새나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선 식량을. 그런 방법이 있었어?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시도해볼 수밖에 없겠군. 민수군, 대단해. 정말 기가 막힌 교수야. 사장님, 제발 불쌍히 여겨 식량 좀 주십시오. 지진 때 어머니 다리가 다치셨습니다. 기력이라도 차리시게 제발 식량 한 근만 주십시오. 에이, 시끄러워. 여긴 공무상이지 자선단체가 아니야. 식량이 필요하면 돈을 가져와서 사. 식량을 원해? 그럼 돈을 내고 사.
나 돈 있어. 식량 3근 주시오. 헤헤, 신문으로 식량을 사려고. 꿈깨. 하지만 전에 식량 한 근에 3문밖에 안 했잖소. 그건 옛날이지. 지금 온 도시에 식량 가득이 올랐어. 100문에 한 근이야. 이건 한 근에 100문이라고? 지진 넌 틈을 타서 완전 강도짓이잖아. 사기 싫으면 말든가. 안 살 거면 꺼져! 거지 같은 것들. 장사 방해하지 마. 흥. 너! 아이고. 그럼 신문어치라도 주시오. 준호전화의 명을 전한다. 모든 피난민은 성문으로 가서 식량을 받으라. 1인당 하루에 한 근씩 받을 수 있다. 우리 살았어. 준호전화 덕분이야. 우리 이제 살았어. 뭘 멍하니 있어. 빨리 식량 받으러 가자. 뭘 멍하니 있어. 빨리 식량 받으러 가자고. 식량 좀 빌린 거 가지고 얼마나 오래 무료로 나눠주나 두고 보지. 나중에 식량이 떨어지면 이 피난민들이 결국 우리 상정에 와서 사야 하지 않겠어? 그때가 되면 한 근에 200문에 팔아야지. 헤헤. 다들 서두르지 마시고 줄 서서 등록하고 식량 받아가세요. 줄 서세요. 줄. 고마워요, 총각. 드디어 굶지 않아도 되겠어. 감사 인사는 이준호 전하께 제대로 드리셔야죠. 다 감사하죠. 다 감사해요. 준호 전하 감사합니다. 정 선생님도요. 총각도 고마운데 다만 하지만 어르신, 하지만 뭐요? 오늘만 식량이 있고 내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걱정 마세요. 앞으로 매일 식량을 나눠드릴 겁니다. 못 믿겠으면 저기 해보세요. 와, 식량이 엄청나게 많네. 여기에 몇백만 근의 식량이 있습니다. 성 안의 모든 백성이 하루에 한 근씩 받아가도 보름 넘게 버틸 수 있어요. 그때쯤이면 조정의 구호금이 내려올 테니 더 이상 굶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 3대 곡물상이 기회를 틈타 식량값을 올리려고 했는데 창고에서 썩게 내버려둬야겠네. 조정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나리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릎 꿇지 마시고 얼른 일어나세요. 어서 식량 받아가세요. 가족들이 식량 가져오길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식량 받아가세요. 가족들이 식량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서 밥 해야죠? 소식 들었어? 이준호 전화가 어디서 났는지 식량을 몇만 근이나 구했대. 짐작 들었지. 그 소문이 벌써 강림시에 다 퍼졌어. 이러면 지진 났을 때 크게 한몫 챙기려던 우리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 거잖아. 게다가 그것 때문에 이준호 전화 신기까지 건드렸으니 앞으로 우리 처지가 난처해지겠어. 내 말은 아예 이왕 이렇게 된 거 갈 때까지 가보자고. 설마 이준호 전하께 손대려고? 아니면 그 식량을 건드리려고? 너 미쳤어? 밖에서 나 아는 척 하지 마. 나까지 엮여서 몰살당하긴 싫으니까. 아까 갈 때까지 가보자며. 난 또 네가 내 말은 전에 우리가 식량 없다고 핑계댔잖아. 이제라도 잘 보여서 만회해야지 우리 이미지를. 식량을 빌려주자고? 맞아. 하지만 이준호 전하는 지금 식량이 부족하지 않잖아. 전에 빌려줬으면 도움이 컸겠지만 지금 빌려주는 건 기껏해야 금상첨화일 뿐이잖아. 지금 식량을 빌려줘봤자 기껏해야 생색내기일 뿐이오. 그럼 더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 빌려주지. 당신은? 빌려주겠어. 윙수 형제, 쌀포대에 풀을 채워 식량이 많은 것처럼 위장한 방법이 정말 통했어. 오늘 아침 일찍 세곡물상 사장들이 직접 찾아와서 식량을 빌려주겠다고 하더군. 그래서 준호 전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 말대로 계속 거절했는데 혹시 마음을 바꿀까봐 조마조마했어. 그런데 내가 거절할수록 그들이 더 조급해하며 무릎까지 꿇고 제발 받아달라고 애원하더라고. 심지어 빌려준다는 말도 못하고 한성왕조에 공헌하고 싶다고 떠들었지. 그때 그 세 사람 표정이 얼마나 구겨졌는지 난 모를 거다.
내가 타이밍을 봐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지. 덕분에 준호 전하가 자연스럽게 식량을 받을 수 있었어. 준호 전하께서 자연스럽게 식량을 거두게 하셨죠. 정 선생님이 잘 협조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준호 전하의 연기가 훌륭했습니다. 강민수의 계략이 뛰어난 덕이지.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작은 힘을 보탰을 뿐입니다. 박민수, 여러 번 말했지만 다시 한번 말하마. 널 제자로 들인 건 내 평생의 자랑이다. 이제 식량 위기도 넘겼고 피난민들도 굶지 않으니 우리도 좀 쉴 수 있겠군요. 지진이 가져온 여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쉴 수 없습니다. 그 여파가 무엇인지 짐도 한번 들어보고 싶구나. 아바마마를 뵙습니다. 신, 폐하를 뵙습니다. 박민수, 폐하를 배웠는데 어서 예를 올리지 않고 못하느냐. 소인, 폐하를 뵙습니다. 자맹을 나온 것이니 예를 갖출 것 없다. 안께 미행 중 강림시에 지진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고 식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자네가 해결할 줄은 몰랐네. 그런데 아직 영향이 끝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인가? 폐하, 지진으로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현재 식량 문제는 해결됐지만 아직 보금자리를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네. 그 수십만 명의 피난민을 정착시키는 건 확실히 큰일이지. 아바마마, 피난민이 수십만 명입니다. 주택을 재건하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국고가 비어 있어서 그 많은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국고가 비어서 그 많은 은자를 내놓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아. 이 은자를 어디서 구해야 한단 말이냐? 소민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 무슨 방법이 있느냐? 이공대진입니다. 이공대진이 무엇이냐? 피난민들이 직접 집을 짓게 하고 식량과 약간의 돈을 보수로 주는 것입니다. 오, 그렇게 하면 피난민들은 새 집을 얻게 되고 굶주릴 걱정도 덜 수 있겠구나. 단순히 식량을 나눠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겠다. 하하하.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고가 빚 문제도 완화될 것입니다. 고급 소금이 팔리기 시작해서 막대한 소금 세금을 거두게 되면 모든 위기도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모든 위기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요. 앞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이 방법을 써서 피난민들이 직접 마을을 재건하게 해야겠소. 어쩐지 준호와 정 선생님이 자네를 뛰어난 인재라 하더니 오늘 보니 과연 대단한 인재로군. 선생님과 준호 전하께서 과찬하신 겁니다. 박민수, 어명을 받들라. 어명을 받들겠사옵니다. 박민수, 비록 평민이나 세상을 다스릴 재능이 있으니 특별히 강림시장으로 임명하노라. 백성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 민수야, 어서 어명을 받들고 성운에 감사드려라. 어명을 받들고 성운에 감사드리옵니다. 소인, 어명을 받들고 성운에 감사드리옵니다. 대낮에 누가 좋은 일이 있길래 이렇게 폭죽을 많이 터뜨려? 가마에서 내리는 사람이 민수 오빠 같은데? 민수 오빠, 이게 다 뭐야? 한성왕께서 날 강림시장으로 임명하셨어. 뭐라고?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바보, 또 사람 잘못 꼬집었어. 못 믿겠으면 나랑 같이 온 관원들한테 물어봐. 시장 사모님을 뵙습니다. 이제 믿겠어?
가자. 남편이 강림 씨를 구경시켜줄게. 응,